아틀라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튜토리얼 시간을 마련했고요. 뭐, 1시간 정도 일단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좀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을 여기서 할지 아니면은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좀 할지, 저는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omparative Cohort Study를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Observational Healthcare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오디세이의 약자는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로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그 사람이 당시에 이제 트로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풍랑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있었던 일대기를 우리가 오디세이라고 부릅니다. 호머가 썼던 그 서사시가 사실 오디세이인 거고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제 빙빙 돌아가지고 자신의 고향까지 이제 돌아갔던 일대기였고요. 그런 일대기 속에서 뭐 사이클롭스라는 웹눈박이 거인도 만나고 키르케라는 마녀도 만나고 사이렌이라는 뭐 이런 마녀들도 만나고 여러 남자가 좀 인기가 많아서 여러 마녀들에게 구애를 받고 다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Journey of Odysseus를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션트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이 궁극적인 위대한 여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재 오디세이에는 이제 100명 이상의 리서처들과 1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4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옹업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옹업 CDM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약 5억 명 이상의 자료가 변환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세이는 자체는 굉장히 리버럴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명이 정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점점 참여하려는 인원들이 포럼에 보통 나 이제 참여한다, 뭐, 나 이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올리는 글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미션은 이제 에비던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옹업 CDM으로 어그리게이션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에비던스를 이용해서 보건을 증진시키자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리프로듀서빌리티, 커뮤니티, 콜라보레이션, 오픈니스, 베네피션스 같은 6가지 옵젝티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10억 명 이상의 환자들을 모아서 모든 방면의 헬스케어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너레이션 하자라는 게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디세이 툴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와 클리니션과 또는 다른 헬스케어의 디시전 메이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디세이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옹업 CDM을 근간으로 해서 오디세이에서는 어떤 이제 그 에비던스들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클리니컬 캐릭터라이제이션, 퍼플레이션 레벨 에스티메이션,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현재 이제 주요하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의 내추럴 히스토리나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퀄리티 임프루먼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이 부분인데 population level estimation으로 이제 어떤 약이 정말 안전한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과 어떤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우월한가 예를 들어서 메formin이라는 당뇨약과 글라이뷰랄이라는 당뇨약 2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부작용이 어느 게 더 많이 생기느냐 또는 당뇨를 누가 더 잘 치료를 하느냐 사망을 누가 더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comparative effectiv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실은 comparative effectiveness 자체는 이제 effectiveness를 보는 거기 때문에 side effect보다는 이제 약의 효과를 주로 보는 거지.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는 효과를 보는 걸 주로 권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서 patient level prediction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patient level prediction은 한 환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이냐, 어떤 약을 먹는데 내가 이 사람이 특별히 부작용에 민감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뭐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패키지들이 사용 가능한 패키지들이 나와 있고 저희도 이런 패키지들의 이제 개발과 사용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comparative effectiveness에 대한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물어볼 건데 먼저 전통적으로 의학 논문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논문을 쓸 때는 쓰기 전에 먼저 퀘스천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문헌 조사를 먼저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앤서가 이전 문헌들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문헌이 아직 없다라던가 이전 문헌들에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던가 또는 있었지만 뭐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를 디자인하고 나서 프로토콜을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를 디자인했다라는 프로토콜을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고 이 프로토콜대로 실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정말 된 것이냐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신스사이즈해서 결국에는 논문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오디세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연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포럼이라던가 다양한 토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티즈는 지금 현재는 약과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모아서 이것을 오모베에 있는 보캐블러리에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즉 오모베에 있는 약 보캐블러리를 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미국 페어스에 대한 DB라던가 또는 다른 약물 부작용이 보고됐던 여러 DB들 또는 논문들을 크롤링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었었다라는 DB를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오픈소스 프론트엔드 웹 애플리케이션 아틀라스라는 것은 이런 코호트를 저희가 전통적인 관찰 연구를 할 때는 코호트를 생성을 하고 그 수행적 코호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백엔드 스태티스티컬 패키지가 이제 메소드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틀라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가 하려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소양적 의학 연구는 빨간 약과 파란 약 두 가지 약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입니다. 카운트 팩추얼 리즈닝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한 사람한테 모두 파란 약을 한번 줘보고 빨간 약을 한번 줘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대상으로 어느 순간 파란 약을 줬다가 다시 시간을 돌려서 빨간 약을 주고 결과를 보는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는 매트릭스 같은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던가 어떤 컨디션이 생겨가지고 빨간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파란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약이 더 좋을 것이냐. 정답이 만약 빨간 약이 더 좋아서 빨간 약을 먹으면 해피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빨간 약이 좋을지 파란 약이 좋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가 결국 의학적인 연구가 던지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람들을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랜덤리 어사인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파란 약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빨간 약을 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랜덤리 얘네들은 빨간 약, 얘네들은 파란 약을 이렇게 줘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베스트인데 RCT가 안 되는 경우 RCT는 이제 이런 전향적인 연구에서만 가능한 것들이고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에 일단 펀딩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펀딩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강력한 제약회사가 자기의 약을 출판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펀딩을 주지 않는 한 RCT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는 그 해당 질병이 굉장히 드물다던가 인롤하기가 어렵다던가 또는 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다던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RCT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찰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관찰 연구를 할 때 문제는요. 이제 그 RCT는 랜더마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과 파란 약을 먹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렇지만 관찰 연구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의 늘 화두는 어떻게 빨간 약을 먹었던 사람들과 파란 약을 먹었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맞출 것인가가 바로 이제 관찰 연구의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마른 사람이 많았고 파란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뚱뚱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초부터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아무리 보고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약은 좋게 결과 나왔고 파란 약은 나쁘게 결과 나왔지만은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빨간 약이 파란 약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살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서 굉장히 아웃컴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약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 의한 바이어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것을 우리가 쓰는데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 될 확률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와 같이 이제 마른 사람들이 빨간 약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 그럼 프로펜시티 스코어, 빨간 약에 대한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좀 뚱뚱한 사람들이 빨간 약에 배정될 확률이 낮다 하면은 빨간 약에 대한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따져서 각 약의 어사인먼트 될 확률에 대한 스코어를 우리가 매기고 그 스코어를 맞춤으로써 이 양분을 가능한 그래도 우리가 아는 한 비슷하게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기법입니다. 이런 스코어 밸런싱 하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통계학과가 아니라서 통계학 전문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 그리고 파란 약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집합을 고전적인 역학 연구에서는 코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호트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코호트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라스에서는 코호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엔티티 크라이테리아로 나눠주고요. 설정해주고 그리고 엑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이벤트, 내가 이 코호트가 시작되는 가장 중심적인 이벤트 하나가 바로 이니셜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 이벤트에서 코호트 시작일이 결정이 됩니다. 즉 환자 인롤먼트 날짜가 이니셜 이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이 아래에 있는 하위의 조건들의 영향을 모두 이제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 날짜로서. 스타트와 엔드는 이 이니셜 이벤트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스타트 데이트가 이니셜 이벤트에 종속돼서 다른 조건들에서 할 때도 늘 데이트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이전에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니셜 이벤트에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 이벤트에서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꼭 이거가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이니셜 코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니셜 코호트에서 우리가 어디셔널하게 퀄리파잉하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논문들 보시면은 처음에 뭐 N수가 뭐 10,000명이었는데 어떤 조건들에서 1,000명 빠져나가고 100명 빠져나가고 50명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조건들이 바로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랑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이니셜 이벤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이니셜로 코호트에 들어갈 때 이것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때문에 항고혈압제를 먹은 사람들을 고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니셜 이벤트로 내가 항고혈압제를 먹은 이벤트를 이니셜 이벤트로 잡으면 그거는 이제 그 이니셜 시점은 고혈압제를 먹기 시작한 시점이 될 거고요. 근데
거기서는 고혈압이란 조건이 없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조건을 이니셜 이벤트로 넣어서 고혈압 진단을 이전에 받았으면서 항고혈압제를 먹은 그런 코호트를 우리가 이니셜 코호트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셔널하게 당뇨가 있고 없고 뭐 또는 뭐 신부전증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것들을 어디셔널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호트라는 것은 어떤 그 조건들이 끝나면은 빠져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코호트 엑시 크라이테리아를 써서 빠져나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코호트 약을 먹은 코호트, B라는 약을 먹은 사람 코호트, C라는 약을 먹은 사람 코호트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디바이스 D라는 걸 썼던 사람들 이렇게 코호트를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약이나 디바이스 또는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코호트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한 이벤트로 코호트를 뽑을 수도 있고 어떤 아웃컴에 대한 코호트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구를 할 때는 어떤 두근 간에 어떤 아웃컴이 있었다. 그래서 두근을 가지고 아웃컴을 그 안에서 고르게 되는데 아틀라스라는 시스템은 코호트를 각각 생성을 해서 트리트먼트군과 컴페리터 군의 코호트를 실험군과 대조군 코호트는 이 여러 가지 코호트 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A라는 약을 쓴 코호트랑 디바이스 D라는 걸 쓴 코호트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B라는 약을 쓴 코호트랑 C라는 약을 쓴 코호트를 비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컴으로서 내가 어떤 아웃컴 3번 아웃컴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번 진단명을 아웃컴으로 두고 아웃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코호트들을 모듈처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틀라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컴패리티브 코호트를 디자인할 때 타겟 코호트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컴패리터 코호트가 어떤 환자들이고 아웃컴 코호트가 어떤 환자들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아틀라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타임의 리스크랑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코호트들을 비교해 나가는 것이 아틀라스의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니셜 코호트는 이렇게 잡았다가 또 퀄리파잉 코호트, 타겟 코호트가 이만큼 줄어들고 또 근데 이 중에서 뭐 C랑 겹치지 않게 한다던가 뭐 이쪽 코호트랑 겹치지 않게 한다던가 이전에 아웃컴이 없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또 줘서 우리가 실제로 애널라이시스 하게 되는 애널라이틱 타겟 코호트가 생성이 됩니다. 역시 대조군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애널라이틱 컴페리터 코호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 타겟 코호트와 컴페리터 코호트 간에 아웃컴이 누가 더 많이 생기느냐 누가 더 빨리 생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에서는 세 가지의 비교 아웃컴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오즈 레이쇼를 알 수가 있고 포화성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레이트 레이쇼 그리고 콕스 프로포션의 해저드를 이용해서 해저드 레이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RR과 나중에 비슷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T, C, O 요 세 가지 코호트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틀라스는 결국 CDM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CDM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CDM 테이블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으면 이 아틀라스를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들 숙지를 해오셨을 거로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가 예제로서 만들어볼 코호트는 다음과 같은 코호트입니다. 비바이럴 헤파타이티스 B형 간염 치료를 위해서 테너포비어라는 약이 새로 나왔습니다. 나온 지는 3, 4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테너포비어라는 약이 새로 나왔는데 정통적으로 비슷한 약, 엔테카비어라는 약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너포비어랑 엔테카비어가 비슷한 효과, 아마도 테너포비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사의 그냥 우리끼리의 약간 작은 믿음이 있긴 하지만 테너포비어와 엔테카비어의 우월성은 양궁간에 증명되지는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B형 간염 치료를 위해서 테너포비어나 또는 엔테카비어로 수치를 받은 환자분들을 가지고 테너포비어와 엔테카비어 간의 아웃컴 비교하는 스터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코호트를 가장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 코호트 생성하는 거를 잘 하시면은 그 이유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코호트 생성하는 것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들은 테노포비어를 그냥 한 번 처방받은 게 아니라 180일 이상 연속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나이는 30대에서 80대 사이에 처방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D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등 급성 간염 바이러스 환자들을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HIV도 이제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먹거든요. HIV 자체 때문에. 그래서 HIV 진단 환자들을 아예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 이전 사망했던 환자들이나 또는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간암 환자들을 제외하고요. 응급실 또는 입원 진단으로서 골절, 골다공증, 신부전, 암 진단 받는 환자들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틀라스 이제 첫 화면이고요. 아틀라스는 아시겠지만은 하늘에 떠받치고 있는 거인의 이름입니다. 우리 몸의 목뼈 두 번째도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의학에서는 어떤 해부 도감을 말할 때도 아틀라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홈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우리가 주로 볼 거는 이제 코호트 탭에서 코호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보케블러리랑 컨셉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 그 외에는 크게 관심을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호트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실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튜토리얼 엔테카비어랑 테노포비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튜토리얼 콜론하고 엔테카비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만든 거에서 세이브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바꾼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게 그냥 본인이 바꾸신 데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해져서 세이브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얘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엑스포트에 들어가시면 JSON 있습니다. 이 파일 전체를 메모장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복사를 해주셨다가 나중에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이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를 붙여놓으시고 리로드를 눌러주시면 동일한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코드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 목적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어떻게 만드실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셜 코드 크라이테리아로 드럭 에라라는 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people having 제일 먼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의 데피니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atient starting with entecavir against Bviral hepatitis 뭐 이런 식의 데피니션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eople have any of following들을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블들이 CDM에 있는 테이블들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우리의 그 이니셜 이벤트는 180일 이상 이것들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테노포비어를 초치료로 받아야 되고 80일 이상 연속 처방을 받은 30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for the first time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는 드럭 에라라는 크라이테리아를 사용을 했고요. 누르시면 여기 새로 생성이 됩니다. 밑에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를 누르시면 제가 생성해 놓은 컨셉 셋들이 있습니다. 컨셉 아이디를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컨셉 셋이라고 하고요. 컨셉 셋 중에서 엔테카비어라는 약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드럭 에라 테이블을 아시는 분이라면 드럭 에라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아실 텐데요. 드럭 에라는 인그레디언트 단위로 드럭 익스포저 테이블을 어그리게이션 해놓은 테이블입니다. 즉 드럭 에라에는 RS놈 인그레디언트의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컨셉 아이디를 넣을 때도 RS놈 인그레디언트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엔테카비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0.5mm랑 1mm가 있습니다. 우리가 1mm는 원래 B형 간염에서 사용하지 않고 0.5mm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mm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드럭 에라 테이블만 가지고는 0.5mm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드럭 에라가 아니라 도즈 에라, 드럭 도즈 에라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즈 에라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0.5mm 엔티카비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드럭 도즈 에라까지는 사실 이걸 만들 때까지 만들어두지 않았던 테이블이어서 저는 드럭 에라라는 테이블을 사용을 했었고요. 자, 초치료를 받은 처음으로 진단 익스포저 됐던 사람들만 고르기 위해서 for the first time 넣었고, 그다음에 이 드럭 에라가 2004년도 12월 31일부터 2014년도 12월 30일까지 사이에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일 이상 사용했어야 되기 때문에 에라 랭크를 그레이터 또는 이퀄 181로 넣었고요. 여기 에이지는 역시 비트윈을 넣어서 30세에서 80세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인클루전 플래티를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ntinuous observation at least days before and after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랩스 센서링이라는 얘기가 있는 단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걸 그냥 엔테카비어를 먹으면서 시작된 코호트는 그 이전에 우리가 과거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과거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랩스 센서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를 앞에 180일 이상은 그 전부터 우리 데이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180 이전부터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 꼽을 수가 있고요. 리스트 이벤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니셜 이벤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와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니셜 이벤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해서는 저는 B바이럴을 진단받고 다른 약들을 먹지 않았던 B바이럴에 대한 특치료로 엔테카비어 말고도 아미뷰딘, 아데포비어, 셀비뷰딘, 클레뷰딘 또는 테너포비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쓰다가 내성이 생기면 약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고르려고 했고 먼저 컨디션 오퍼런스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한 한 번 이상 B바이럴 진단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At least one B바이럴 진단받았는데 all day before부터 이게 공단에 이제 클레임 데이터이기 때문에 혹시나 약과 진단명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은 시점부터 일주일 뒤까지 청구가 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썼고요.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데이트가 언제인지를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인덱스 데이트는 180일 이상 엔테카비를 먹었던 시점, 그 엔테카비를 먹기 시작한 시점이 인덱스 데이트가 됩니다. 인덱스 데이트가 그날이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되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없죠. 그래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대수에서 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약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테너포비아를 먹었던 사람들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럭 익스포저로 들어가셔서 at most 0면 이전에 테너포비아를 먹었던 사람들이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at most 0로 하고 테너포비아 5를 넣고 all day before, all day 그리고 요거는 저는 하루 정도를 주고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먹지 않았고 인덱스 데이트에 같이 시작하지 않았다. 병용 병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원데이 애프터 또는 영데이 애프터로 쓰셔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테카비어에 이제 인그레디언트만 넣게 되면은 엔테카비어에 0.5mm와 1mm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mm를 먹은 사람들을 잘못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럭 익스포저라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엔테카비어 1mm를 뺐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도즈 에라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도즈 에라에서 바로 엔테카비어 0.5mm 도즈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 다른 B형 간염에 대한 약들, 라미뷰딘, 아데포비어, 셀비뷰딘, 클레뷰딘을 모두 다 제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건, 3년 이전부터 그날
인덱스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먹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이니셜 코호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퀄리파잉 코호트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B형 간염 말고 D형이라던가 C형 등의 급성 간염 다른 간염 환자들을 제외하고 또 HIV 진단 환자들을 제외하고 이전에 사망을 했다던가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간암 환자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진단이 아니라 응급실 또는 입원 진단으로서 골절, 골다공증, 신부전, 암 진단 받은 환자들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dditional Qualifying Inclusion Criteria가 있죠. 새롭게 누르시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형, C형, 쓰실 수가 있고 밑에 그 자세한 설명에도 어떤 식의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자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조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죠. 컨디션 오커런스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겠죠. and most 역시 제로로 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 year before the inclusion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730일 전부터 없고 그 다음에 그 날까지 없었던 어떤 컨디션이 제가 아까 C형, D형, other hepatitis 바이러스들을 다 이렇게 컨셉 아이디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것들이 없다라는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라이테리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똑같이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HIV도 역시 N most 제로, HIV 이거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없었어야 되기 때문에 all day before랑 all day after로 사용했습니다. any death 또는 liver transplantation에 대해서도 이제 death는 당연히 death 테이블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death 테이블에서 갖고 왔고요. 컨디션 오커런스에서 liver transplantation이라는 컨디션을 뺐습니다. 프로시저에서 뺄 수도 있겠죠. liver transplantation 프로시저를 뺀다던가 저는 프로시저에서 리버 트랜스플레이션 받은 사람들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 때는 사실 프로시저 테이블도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았던 상태였어가지고 without HC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CC는 간암을 말을 하고요.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의 약자입니다. 이전에 간암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간암을 뺐을까요? 이 연구자가 간암이 생기는 비율을 보고 싶어서 그랬겠죠. at most 제로 컨디션 중에서 HCC를 뺄 건데 2번과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번 또는 2번 또는 응급실 진단으로만 제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비지 오커런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지 테이블은 모든 컨디션과 드럭, 디바이스, 포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내원이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내원이었는지를 알려면 비지 테이블에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비지 중에서도 2번과 외래만 2번과 응급실만 사용하겠다 했을 때 이 add criteria attribute에서 비지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지 오커런스 중에서도 ER과 그 다음에 인페이션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클로즈를 누르면 이 두 가지 비짓에 대한 HCC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는 크라이테리아가 완성이 됩니다. 똑같이 맞는 것 같죠? 이거 731.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똑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랙처, 오스티오포로시스, 레나 페일리어, 캔서 등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add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공간 DB로 만들어진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인클루전 트레트를 보시면 결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제너레이터를 눌러볼게요. 결과를 먼저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5 크라이테리아가 탈출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898명이 처음 이니셜 코호트가 여기 보시면 토탈이 1396명이었죠. 이니셜 코호트 우리가 만들어준 이니셜 코호트가 1396명이고요.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정제된 코호트가 토탈에서 898명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코호트에 비해서 매치된 사람들은 64%다. 이니셜 코호트가 왜 중요한지를 이걸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5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모두 패스한 사람들은 64%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5번째를 페일한 사람들, 한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페일한 사람들이 3.5, 49명, 3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찾은 사람들이 35명, 122명은 2가지 크라이테리아 모두 이제 만족시키지 못해서 페일 됐습니다. 이거를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만들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논문 쓸 때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명씩 빠져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플로우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자동적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뺄 것인가 퀄리파잉 이벤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제가 굳이 이 퀄리파잉 이벤트 얘네들을 한 건에 만들어 놓은 이유도 이런 걸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 한 번에 빠지길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까 제너레이터를 누르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결과들을 보여드린 건데 세이브를 누르셔야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변경했어요. 레프트 센서링 방지를 181 넣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변동이 생겼죠. 이러면은 세이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세이브 하시고 제너레이터를 누르면 지금 이게 저희 서버 안에 이 DB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 DB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사실 15호 서버에 들어있는 DB는 제가 예전에 만든 공간 DB고 지금 업그레이드 해놓은 건 아직 넣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지금 만들어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랑 결과적으로 비슷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 2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만드실 수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엔테카비어와 테노포비어를 초치로 받은 사람들의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노포비어에 대한 코호트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카피를 누르시면요.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테카비어를 테노포비어로 바꿔주고 테노포비아가 있군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테노포비어에 대한 코호트가 만들어집니다. 끝이에요. 물론 여기 이런 거 써줘야겠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드시면 끝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오는 테노포비어가 여기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테노포비어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엔스가 엔테카비어에 비해서 사실 적습니다. 163명이 뽑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서와 같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코호트에 대한 설명을 적는 이유는요. 아까 엔테카비어 할 때 뭐 코호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굳이 여기다 적어둔 이유는 나중에 익스포트를 할 때 텍스트 뷰에서 이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뷰를 하면은 휴먼 리더블하게 내 스터디 디자인이 어땠는지가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보시면 나는 엔테카비어 올이라는 양의 드럭 에러를 썼고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고 컨티뉴어스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을 썼고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내가 잘못 설명을 달아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들이 다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드럭들을 지정할 때 썼던 컨센서스 아이디들이 어떤 아이디를 썼다라는 것들을 역시 다 나오게 됩니다. 엑스포트 탭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JSON 파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JSON 파일로 이제 내 컴퓨터에서 뭐 어디서 했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거 똑같이 포트 베껴가고 싶다. JSON 파일로 떨어뜨린 거 복사해 가신 다음에 그대로 리로드 하시면 되고요. 네, MS SQL을 누르시면 이게 바로 아틀라스의 이제 강력한 건데 여기 이제 MS SQL 또는 뭐 MS APS, 오라클, 포스트그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SQL 구문에 맞춰서 SQL 이 코호트를 작성할 수 있는 SQL 구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SQL에서 돌려보고 싶다, 내 서버에서 따로. 그러면은 이걸 쭉 긁어가셨다가 SQL에서 쓰면 되고요. 또는 뭐 SQL R로 써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CDM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본인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셉셋 만드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사실 제일 지난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든 작업이 이 컨셉셋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제가 엔테카비어라는 약에 대해서 컨셉셋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컨셉셋에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내 스터디 안에서만의 컨셉셋을 만들던가 또는 왼쪽에 왼쪽 탭에 있는 컨셉셋이라는 탭에서 만들던가. 그거의 차이는 컨셉셋은 이 서버에 관련된 이 아틀라스에 대한 모든 사용자가 그 컨셉셋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 코호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만드시면은 내 코호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서버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호트 안에서만 컨셉셋을 만들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큐트 MI라던가 아니면 뭐 스태틴 약제 목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로 컨셉셋을 만들어서 저는 주로 신장 쪽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컨셉셋을 만들어서 여러 연구를 쓸 때마다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엔테카비어로 들어가서 자, 엔테카비어 카피라는 제가 컨셉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 하시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죠.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자, 네임은 했고요. 여기서 웃긴 게 컨셉셋을 일단 네임을 만들고요. 여기 위에 여기서 복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탭을 안 쓰시면 까먹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컨셉셋을 내 코호트 안에서 컨셉셋을 뉴로 만든 다음에 복회 테이블로 바로 가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튜토리얼 엔테카비어랑 코호트 내에 엔테카비어 카피라는 컨셉셋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위에 보이시죠? 이걸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컨셉셋을 복회 안에서 만들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만들었어요. 보시면 엔테카비어에 대한 제 DB 안에 있는 안에서 이 약들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다 나오고 그 컨셉 아이디의 도메인, 보캐블러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는 컨셉 아이디, 오모 컨셉 아이디고 코드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RC, DRC가 있는데요. RC는 이 컨셉 자체를 처방받았던 사람 또는 진단받았던 사람 어쨌든 이 컨셉을 가지고 있던 건수입니다. 케이스 수가 RC고요. DRC는 RC처럼 오버 보캐블러리는 모두 하이어키를 갖고 있어요. 이 하이어키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하이어키의 모든 디센던트들을 진단받았거나 처방받았던 횟수입니다. 그래서 RC와 DRC 이걸 보는 이유는 명확하죠. 오버 보캐블러리는 매우 방대한 보캐블러리이기 때문에 엔테카비어로 치면 지금 몇 가지가 엔테카비어는 81가지가 나오죠. 엔테카비어라는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도 81가지의 컨셉 아이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DB에서는 어떤 컨셉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C, DRC를 보면서 우리 DB에서는 이런 컨셉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되는 거는 클래스입니다. 네.
클래스는 뭐 복회라던가 도메인, 도메인부터 봐야 되겠어요. 도메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엔테카비라는 내가 찾은 건 약인데 진단명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시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중에서 나는 여기 보시면 메저먼트도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옵저베이션도 2개 있고요. 저는 드럭에만 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드럭 탭을 누르시면 드럭에만 한정이 되고요. 저는 나는 스탠다드 컨셉만 찾을 거다 이 중에서 스탠다드 컨셉을 누르시면 스탠다드 컨셉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것, 뭐 보캐블러리 중에서 나는 보통 약은 RS놈으로 많이 매핑이 되거든요. RS놈도 있고 그런데 ATC로 매핑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매핑을 내가 RS놈으로 한정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클래스입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드럭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인그리디언트 단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럭 에라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드럭 에라 테이블은 인그리디언트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드럭 에라 테이블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인그리디언트를 뽑아가지고 얘를 파트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CGM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테이블에 어떤 컨셉 아이디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은 여기서 인그리디언트가 아니라 괜한 딴 클리니컬 드럭 같은 거 넣으시고 나서 나중에 아니 왜 DRC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뽑으면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CGM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여기 위에 내가 아까 엔트카비어 카피라는 컨셉셋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거 다시 누르십니다. 누르면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내가 이 엔테카비어라는 컨셉 내가 파트에 넣었던 컨셉이 내 컨셉 셋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얘네들 말고 디센던트도 넣고 싶어. 그럼 디센던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디센던트 포함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그레디언트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엔티카비어 카피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러 개의 컨셉 아이디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해볼까요? B바이럴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V라는 진단명을 왜 이렇게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복회로 들어가야 되죠. 탭으로 들어가서 헤파타이티스 B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가 먼저 도메인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메저먼트도 아니고 옵저베이션도 아니고 진단명 중에 찾을 거기 때문에 컨디션을 눌렀습니다. 컨디션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봐도 돼요. 네. 그때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어느 걸 고를지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네, 컨디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혹시 스탠다드로 보긴 해야겠죠. 스탠다드 컨셉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델타 에이전트가 없고 있고는 없는 B바이럴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래 D형 간염 바이러스랑 병발이 될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with 델타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without 델타 에이전트죠. 그래서 DRC랑 RC가 여기가 제일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찍을 수 있고요. 또는 without 헤파티코마 이것도 내가 원하는 진단명이니까 넣을 수 있겠죠. 얘는 D형 간염 바이러스랑 같이 병발된 B형이니까 얘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넣고 나서 여러 개를 클릭을 카트에 넣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카트에 잘 들어가 있고 원하시면 디센던트를 넣어서 디센던트까지 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디센던트가 따로 없네요. 자기들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좀 제일 어려운 이유는 컨셉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 자료에 대한 소스 코드가 뭐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자료에서 어떤 것들이 B형 간염 바이러스고 D형 간염 바이러스고 뭐였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게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도 그 프로세스도 잘 아셔야 되고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갈지도 아셔야 되고 이 보캐블러리 중에 아까 RS놈도 있고 ATC도 있고 뭐 스노메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보캐블러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메인이 의미하시는 건 무엇인가라는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컨셉 아이디를 만드는 거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CDM에 대한 또 전반적인 지식이고 CDM 안에서도 보캐블러리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마지막 파트로는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코호트와 아웃컴 코호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웃컴 코호트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애니데스라는 아웃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모든 데스를 그냥 모든 올코즈 모탈리티를 보는 코호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50만 명이죠? 맞나? 5만 명이죠? 5만 명. 이 코호트 내에서는 5만 명의 데스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티메이션에서 이름 써줘야겠죠. 저는 트리트먼트분은 세노포비아로 할게요. 그리고 컴페레이터를 엔테카비아로 할 거고요. 아웃컴은 올코즈 모탈리티로 하겠습니다. T는 테노포비아, 타겟은 그리고 컴페레이터는 엔테카비아, 그 다음에 아웃컴은 올코즈 모탈리티. 그럼 아까 choose your target cohort, 내가 만들어 놓은 코호트 중에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느려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나요? 테노포비아가 타겟이고요. 엔테카비아가 컴페레이터고요. 아웃컴이 애니데스, 올코즈 모탈리티입니다. 뭘로 보고 싶으신가요? 로지스틱, 포화송, 폭스. 역시 생존은 폭스겠죠? 네, 폭스로 하겠습니다. 제 이미지로. 타임 앤 리스크 윈도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코호트 시작 시점부터가 아니라 코호트가 시작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니셜 이벤트가 그 약을 먹은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니셜 이벤트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는 그 약을 먹은 시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을 먹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의 데스를 보고 싶어.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뭐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30일 이후부터 코호트 스타트 데이트부터 30일 이후 것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윈도우 데이트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두 약을 서로 번갈아 먹어도 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워시아웃 피리어드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겹치지 않고 저희는 워시아웃 피리어드가 적용이 되지 않는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수치료를 따르게 받는 사람들이니까. 또는 미니멀 리커드 데이트도 사실은 이 타임 리스크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생각해요. 저는 그냥 30일 이후부터 보겠다. 미니멀 리커드를 그럼 30일로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을 거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코드를 제대로 뽑았다면 양쪽에 다 들어간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치료라고 말했지만 3년간의 초치료만 그 앞선 3년간의 자료만 봤거든요. 3년간 쓰지 않았던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웃컴이 이제 미리 있었던 사람 제외하겠느냐?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시티 스코어 매칭을 사용하겠느냐? 했을 때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는 이 안에서의 그 통계 패키지로 코호트 메소드라는 오디세이에서 만든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코호트 패키지는 메소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지정하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몇천 가지가 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모두 다 프로세스 스코어를 계산해서 보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라소 리그레션이라던가 리치 리그레션 같은 거 좀 통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레귤러라이즈 리그레션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뭐 전통적 역학 연구에서 뭐 10개에서 30개 정도 변수를 보정하는 거랑 달리 그냥 들어있는 모든 변수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더 왜 이렇게 느려졌죠 이게? 그 다음에 인덱스 이어는 이 코트에 들어간 인덱스 또는 레이스 에스니티도 보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레이스랑 에스니티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보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있는 컨디션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연구들은 1년 그 이전 1년치만 컨디션들을 그 진단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30일, 365 이렇게 나눈 이유는 좀 더 최근에 발견됐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타임 시퀀스에 대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뭐 365일, 30일 또는 올타임 프리어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정도 보정을 하겠고 그다음에 컨디션을 이 RCD, 트레이나 KCD나 다 보시면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까지 아니고 한번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윗단계를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하겠다라는 거. 네, 뭐 저는 주로 매드라로 보정을 합니다. 매드라로 묶어서. 그다음에 드럽도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럽도 어그리게이션 인그리디언트 단계를 한번 어그리게이션 하겠느냐 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넣어둔 DB에는 프로시저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프로시저 매저먼트 때문에 보정을 할 수가 없고 팔슨 리스크 스코어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통적인 역학에서 전반적인 이 환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점수를 매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캔서면 2점, 뭐 당뇨가 있으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서 보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환자가 몇 개의 컨셉을 갖고 있느냐 즉 진단명이라든가 뭐 약물명이나 이런 걸 몇 개나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외에 추가로 내가 보정하고 싶은 변수들을 위해서 추가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빼야 되는 것들은 빼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약제 같은 경우는 두 약제, 엔테카비아랑 테노포비아 약제들은 두 개 양분해서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까지 보정을 해버려가지고 얘가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빼줘야 되고 원래는. 뭐 리스트릭트, 뭐 퍼센타일 이크포즈로도 리스트릭트를 할 수도 있고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매칭을 1대4로 할 거냐 1대2로 하냐 1대1로 할 거냐 이런 것들 매칭 레이쇼를 정할 수가 있고요.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죠. 보정을 할 수가 있죠. 또 다시 한번 토크 리그레이션 할 때 변수들을 보정할 거냐 그러면은 보정하고 싶은 변수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요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엠피리컬 칼리브레이션 할 거면 네거티브 리스크, 네거티브 컨트롤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지? 그렇게 세이브를 누르시고 나면 여기는 사실 런 기능이 없어요. 런 기능이 아직 없죠. 런 기능이 없고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한 스터디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토콜이 다시 휴먼 리더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지 여기에 다시 한번 본인들이 정한 스터디에 대한 모든 휴먼 리더블한 것들이 나오고요. 알코드를 보시면 이제 카피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아래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이제 분석이 완료된다고 쉽게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쉽죠. 앞에 코호트가 만들기 어렵지. 여기까지 하면은 튜토리얼 1차로 끝이 납니다. 궁금하시거나